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아시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이 여기에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건 좋은 것, 좋은 의도라고 치켜 세우고 남이 하면 나쁜 것,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을 보통 그렇게 말하지요.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0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귀면서 양가에 먼저 인사를 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았고 상견례 전에 양가에 한 번씩 인사한 정도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유복하게 잘하지 않은 거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다 사회생활하면서 남사친이 남자친구가 된 케이스인데 남자친구는 늘 알바를 하였고 딱 봐도 부잣집 도련님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대학에 오기 전까지 지방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농사를 짓기는 하시는데 굳이 따진다면 부족하지 않게 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서울에 산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저희 집을 꼭 지방, 시골 일하면서 무시하곤 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처음부터 남자친구 집의 사정을 익히대로 알고 있었기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정이요. 말하자면 아버님이 당시 동업을 하던 친구분들이랑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금전적 손실과 함께 법적인 책임도 져야 했고 어머님은 가정주부셨습니다. 어려운 걸 알았기에 결혼할 때 서로 간의 격식은 적당히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첫 아들 결혼시켰는데 당신들께서 좀 어렵다고 예단도 안 할 생각이냐고요. 남편과 이야기했을 때 예단 예물은 하지 말고 서로 커플링 하나씩만 나눠 끼자고 했었거든요. 저는 이미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려 놨었습니다. 남편 말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게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도 시부모 선물은 작게나마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네가 우리 사람으로 들어오는 건데 말이야.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 조율된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 남편 큰 집이랑 작은 집에 시집 온 며느리들은 예단으로 이불 더 했더라.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렵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너한테 제대로 해주는 거 없어서 미안한데 네가 내 체면 조금만 세워주면 안 되겠니? 큰 거 필요 없고 그냥 큰 집, 작은 집 그리고 고모댁에 이불 한 채씩만 보내주면 돼. 사실 그게 큰 부담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뭔가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땐 제가 어머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냥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착했나 봅니다. 아무튼 어머님에게 선물하는 셈 치고 계획이 없던 시댁 예단을 하러 백화점을 갔습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큰 집, 작은 집, 고모님 댁 이렇게 이불을 고르려는데 어머님께서 우리 집은 이불이 많아. 내가 이야기했잖아. 예단으로 조카 며느리들한테 받았다고. 나는 다른 거 사마.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은 제대로 된 가방이 하나 없다며 루이비땡 가방을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침없이 매장으로 걸어가십니다. 솔직히 당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이불 한 채 말씀하시기에 어머님 앞으로 만나야 몇십만 원 생각했는데 가방을 사시겠다고 하니 말이죠. 남편이 나중에 자신이 사드리겠다는데도 네 아빠한테 부르륵 맞을 일 있어? 며느리가 결혼한다며 사왔다고 하면 아무 말 안 할 거야. 네 엄마 환갑 넘도록 시장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알지? 네 아빠 망하기 전까지 나도 진짜 꾸미는 거 좋아했는데. 어머님은 당신의 가방 그리고 친척분들의 이불 세트를 샀습니다. 제 기분은 썩 좋지 않았지만 오직 부러웠으면 나한테 다 사달라고 할까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남편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더니 백화점에서 밥을 먹고 가방 매장에 가서 가방을 하나 사드리더라고요. 장모님, 앞으로 토종닭 많이 해달라는 뇌물입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어머니께 털릴 것 같아 기분은 그랬지만 엄마가 예비사위의 따뜻한 마음을 많이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아 하셔서 그 일은 금세 잊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우린 딱히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한 번씩 시댁에 가야 할 때면 이것저것 자잘하게 요구하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말고는요.
비싸고 부담되는 거라면 거절이라도 하겠는데. 너 이 립스틱 뭐니? 아우, 예쁘다. 크림을 다 썼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쓴다니? 그럴 때면 제 것을 드리든 새 것을 드려야 했기에 쓰던 걸 드리진 않고 새로 사 드리곤 했습니다. 첫 아이 만삭 때 어머니께서 하루는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기 전에 찾아뵐 겸 해서 갔습니다. 딱 봐도 배달해 온 중국 요리와 음식을 예쁘게 세팅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저는 조용히 부르시더니 예, 안방으로 와봐라. 어머님을 따라 안방에 가니 빨간 박스에 핑크색 리본으로 포장을 한 상자를 꺼내시며 출산 선물이다. 어머, 감사드려요. 별거 아니야.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그냥 마음으로 받아다오. 상자 안에는 베넷 저고리와 아이 속삭이 등등 들어있었어요. 처음에 포장 없이 옷 그 자체로 들어있길래 빨아서 주신 건가 하고 펴보는데 얼룩이 있더군요. 어머님, 여기 얼룩이 있는데요? 내가 잘 삶는다고 삶았는데도 자국이 안 지워졌나 보네. 아, 괜찮아. 푹푹 삶은 거야. 큰 집에 둘째 며느리가 작년에 애 낳았잖니. 내가 저번에 놀러가서 상태 좋은 걸로 싹 골라온 거야.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은 남이 입던 거였습니다. 어머님에게 첫 손주이고 저에게 첫 아이. 어머님은 첫 손주의 선물을 중고로 주신 거였어요.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썩 기분이 좋진 않더군요. 어머님은 선물을 주섬주섬 챙겨주시면서 나중에 그 집 아이 옷은 다 물려받기로 했다며 애 키우면서 옷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왜 그러느냐는데 울컥해서 펑펑 울었어요. 어머님이 우리 딸 베넷 저고리를 사촌 형님 아이가 입던 걸 빨아서 주셨다고. 옷에 얼룩이 그대로인데 그냥 입히라며 첫 선물로 그런 걸 주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에 당황하면서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시댁 사정에 베넷 저고리 하나 못 살 정도의 형편은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냥 짠한 마음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일은 제게 상처가 되었고 어머님에게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서운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접어두고 제가 둘째를 낳고 신우이가 첫째를 낳았을 때 이 일이에요. 저희 둘째가 아들인데 신우이가 8개월 차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신우이 임신을 알았기에 신우이에게 아이 용품을 물려주면 시기상 적절하겠다 싶어 최대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썼습니다. 신우이의 출산 소식에 선물로 기저귀 한 박스랑 베넷 저고리, 수유 쿠션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시댁에 가는 길에 물려줄 아이 옷과 용품을 들고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서 만나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바람에 제 뚜껑이 열린 거죠. 예. 아이 너는 지금 애 쓰던 물건을 신우이 주려고 바리바리 싸웠냐? 아 이거 뭐야? 딸랑이야? 아이고 이런 거 얼마나 한다고 새 걸로 좀 사주지. 이런 걸 다 싸우냐? 애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첫애인데. 어머님, 아가씨 출산하고 제가 출산 선물로 아이 옷이랑 용품 사줬어요. 그리고 저희 애한테 선물로 여러 개 들어왔던 건데 거의 안 쓴 것들이에요. 그래도 포장되어 있는 새 것도 아니고 꼭 쓰던 거 주는 것 같잖아. 내 딸 선물로는 얼룩 묻은 베넷 저고리 선물한 사람이 누구인데 저리 말씀하시나 싶더군요. 새 물건이 아니라 아예 물건 물려주려고 온 건데 저리 면박을 주시니 잊으셨나 싶어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그냥 만삭 때 어머님이 애 선물이라고 큰지 형님 아이가 입던 얼룩진 베넷 저고리 주셨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같냐? 뭐가 다른데요? 그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주는 선물. 지금 너는 올케가 시누이한테 주는 선물이잖아. 시누이 시댁 식구 아니겠어? 그러면 시댁 식구 어려운 줄 알고 어련히 좋은 걸 준비해 와야지. 이게 뭐냐? 너는 너희 애 다 새 걸로 사입혀놓고 시누이한테 헌 거 준다는 거 아니야. 너 쓰던 거.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머님은 며느리에게 헌 거 줘도 되고 올케는 시누이한테 그러면 안 되고. 어머니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남편과 아버님이 오셔서는 아니 사촌끼리 물려주고 받고 하면 되지. 당신은 뭔 큰일이라고 며느리를 잡아. 어머 내가 언제 며느리를 잡았다고 그래. 너처럼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 있다. 내가 며느리를 잡았어.
어머님이 기분 나쁘시다고 하니 이것들은 다시 가져갈게요. 아가씨한테 물어보고 가져온 거고 아가씨가 달라고 해서 가져온 거였어요. 네가 준다고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착해서 네 주세요 한 거지? 얼마나 속상했겠어. 너희들이 우리 딸내보다 잘 살잖아. 어? 있는 것들이 베풀지는 못할 망정 쓰던 거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한 상품권 50만 원짜리 주면서 예쁜 거 사 입히라고 해야지. 대체 시대갈기를 뭘로 알기에 쓰레기를 다 담아와. 제가 빡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제게 쓰레기 주신 거네요? 최소한 저는 오물이 묻거나 얼룩이 있는 옷은 안 가져왔어요. 그간 저한테 그런 거 주신 거 잊었다 쳐요. 그래도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 아 내가 그랬지 하고 그만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계속 절 이상한 사람 만드세요? 엄마 그만해. 진짜 왜 그래요? 이 사람이 그때 엄청 속상해 했었어. 할머니가 첫 선물 주는데 성준이 형 아들 입던 옷 빨아서 줬다고. 나도 서운했어. 엄마 말대로 아기 옷 한 벌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아버님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사촌이 입던 옷이 뭐가 잘못됐냐. 처음에 그러니까 며느리 네가 입던 옷 싫다고 해서 지금 너 어머니가 저러는 거냐. 상황도 파악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어머님은 시댁을 무시해도 유분수라며 가지고 온 쇼핑백을 던지시더군요. 순식간에 집은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와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가씨는 사정 좋지 않아요. 코로나로 심해부가 실직을 했거든요. 아가씨 착한 사람입니다. 심해부도요. 어떻게 무지막지한 아버님과 개념 없는 어머님한테서 저런 자식들이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시누이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아가씨가 미안하다고 제가 준 용품들 다 챙겨와서 고맙게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저희는 시댁을 왕래하진 않지만 시누이 네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터울이 얼마 지지 않으니만큼 저희 아이들 옷과 물건을 대물림도 해주고 종종 새 것들도 사주면서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